1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7.2km. 와, 여기 스타벅스 되게 예쁘네. 우와, 이쁘다. 600m 앞에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확실히 신도시의 상가들 느낌이 나네요. 다르지. 근데 신도시 이런 상가들이 처음에 분양받을 때 제일 위험하거든. 항상 이렇게 분양을 하지. 월세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업종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수익률을 얘기하지 않아요? 수익률 많이 높여서 부르지. 막 7%, 8% 부르는 데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양하는 사람들도 그 상가를 운영해 본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의 목적은 이걸 세팅을 잘해주는 게 아니라 팔아먹는 거고. 커피로 드라이브스루도 있네요. 처음 봐. 이거 얘네 이제 런칭. 왜냐면 지금 앞다퉈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저게 서울 주요 도심보다 매출은 비슷하게 나오거나 더 나오는 경우는 많은데 임대료가 서울 도심은 그냥 내는 건데 저거는 수익 쉐어란 말이야. 수익이 안 나면은 월세도 안 내는 거나 다름이 없어.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몇 프로가 나오면 매출의 뭐 15%? 10% 이렇게 토지를 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지 저게. 아파트 멋있잖아. 사실은 진짜 새 아파트에다가 인프라 너무 좋단 말이야. 근데 출퇴근이 불편하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강 신도시나 이제 김포의 어떤 호재나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는데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까지 왜 한강 신도시가 개발이 이렇게 느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김포는 옛날부터 군사지역이 많아. 한강 신도시도 원래는 굉장히 큰 덩어리로 돼 있었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팔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오뚜기 모양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 군사지역 때문에 다 깎여 나간 거거든. 뭔 뜻이냐면 얘가 지금 땅이 예쁘다 안 예쁘다가 아니라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란 뜻이야. 여태까지 개발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 때문이야. 군사지역이 많기 때문.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한국의 군사지역은 반드시 필요하거든.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가 살 동네에는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지만 어딘간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면은 뭐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아니면 고양시나 아니면 김포시, 경기도 외곽에 굉장히 많았지. 왜냐면 예전에 거긴 사람이 별로 안 살았으니까. 하지만 수도권의 인구가 너무나 많이 몰렸고 이제는 어느덧 2,500만 명이 넘었어.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기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인구 팽창이 일어나겠지. 그럼 사람들이 중앙에서부터 밀어내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땅을 점점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젠 군사지역 바로 옆에 우리가 살고 있는 꼴이야.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한강 신도시야. 인프라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사람들도 점점 선호하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김포에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개발이 있어서 뭐 5호선이 들어온다, 시내폴리스가 들어온다 이런저런 개발이 된다고 해서 아파트가 오를 거라고 되게 뭔가 좀 자기 주장들을 펼치는데 그런 호재 바라보고 집을 사면 안 돼. 기다리다가 다 늙어버린단 말이야. 항상 아파트는 수요와 공급이야. 물건은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럼 김포 아파트가 왜 올라가고 있느냐? 어차피 지금 투기꾼들은 집을 못 사. 취득세 12%를 낼 수가 없어.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취득세가 6천만 원이야. 6천만 원. 어떻게 내 그거를?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대출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으로 다 내야 돼 그거를. 그렇다고 그걸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투기꾼들은 집을 여러 채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김포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주택이 없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사실 자녀분들의 주택을 미리 사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내가 알아봤을 때는. 그럼 왜 김포냐? 김포로 올 수밖에 없어. 대출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왜? 조정상 지역에서 빠졌으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되게 싸. 이런 옆에 이런 깨끗한 신축들이 3억 원대였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이 안 되던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자 이렇게 몰려들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봤을 땐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작용을 했어. 첫 번째, 전세 난민. 전세가 억대로 올라버리니까 여기 한강 신도시 원래 전세 널렸었거든. 진짜 그냥 고르면 샀어. 전세를 못 뺐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전세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 전세로 살던 분들은 갈 데가 없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 분위기가 있잖아. 이대로 전세 살면 나중에 큰일 나겠다. 월세로 살겠다. 아니면 전세 난민 되겠다. 근데 마침 값이 싸.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도록 돌아서게 되겠지. 그게 요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야. 두 번째는 자녀분들 원래
자녀분들에 대해서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로 옛날엔 청약을 넣어줬어. 청약을 넣어줬는데 지금은 청약 당첨이 안 될 걸 이미 기성세대가 눈치를 챘어. 청약 가점이 정상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집을 사놔야 되겠지. 약간 뭐라고나 할까? 투자해놓기에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아파트가 좀 싸야 돼. 여기가 모든 조건에 맞아. 여기랑 파주가 제일 조건에 맞거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 어린 자녀들, 거의 심지어 20대에서 30대의 자녀분들의 집을 여기다 많이 사줘. 김포에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전세 난민이 아니라 지금까지 집을 못 사셨던 분들. 억울하잖아. 아파트가 지금 5년 동안 미친 듯이 올랐는데 내 집이 한 채 없으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 집을 사야 되잖아. 집을 사야 되는데 나가보니까 살 집이 없네. 그리고 이분들 공통점이 부동산 재테크를 안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축으로만 돈을 모았잖아. 이분들이 돈이 많을까? 아니야. 정말 열심히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놓은 돈은 많아봤자 2, 3억이란 말이야. 2, 3억 갖다가 지금 서울에 아파트 못 사. 그럼 어떻게 가야 돼? 경기도 외곽으로 가잖아? 그럼 경기도 가면 좀 좋은 데 가고 싶단 말이야. 하다못해 뭐 수원 좋은 지역이고, 수원이나 광명이나 뭐 과천이나 아니면 분당이나 하다못해 뭐 저기 하남이나 이렇게 좀 좋은 지역을 가고 싶지만 거기도 가격이 만만치 않고 규제 지역이니까 대출도 안 나오지. 그럼 돌고 돌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밀려 나오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 집 마련 못했던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절실함을 느꼈는데 그나마 현실적으로 구매 가능한 곳 중에 남은 곳 중에 하나가 김포 한강 신도시야. 왜? 새 아파트란 트렌드에 맞으니까. 이 세 가지 수요가 동시에 몰리면서 어떤 폭발적인 호가 상승이 있지 않았나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과거에 내가 생각하던 뭐 6.17 대책 때 규제 지역에 안 묶여서 풍선 효과로 오르던 지역, 아니면 부작용으로 오르던 지역 중에서 그 모든 판을 뒤집은 게 요번에 임대3법 통과야. 그래서 나는 임대3법 통과 이전과 후는 시장이 완전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어. 임대3법 통과 이후에 집을 살 필요가 없는 분들, 아니면 집을 사지 않기로 했던 분들 중에서 집을 사기로 마음을 바꾼 분들이 지금 주변에 너무나 많아. 그리고 그 간절함이나 두려움은 상담을 하거나 본인이 아니면 나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를 해. 남의 얘기라고 되게 쉽게 얘기해. 그냥 집 사면 되지, 뭐 안 사면 되지, 뭐 전세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지가 않지. 아, 그치. 지금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 집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애들 데리고 월세살이 할 생각 해봐. 잠이 오나. 요새 부동산 때문에 잠 안 오는 분들 많을걸? 난 이해해. 이해하고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들과 호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면이야. 그리고 이게 사실 임대3법이 없어서 전세가 많이 있으면 이런 풍선 효과나 이런 거품은 충분히 빠질 수 있거든. 과거에도 빠졌었어. 옛날에 뭐 송도의 어떤 되게 비싼 분양이거나 고양시의 대형 평수나 용인시의 대형 평수나 심지어 여기 한강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심하게 비싸게 어떤 분위기를 타고 비싸게 팔렸지만 그 이후에 거품이 많이 빠졌단 말이야. 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다 전세로 갔어. 그 증거가 뭐냐면 2013년, 14년, 15년 이때 쭉쭉 전세가가 계속 올라갔고 전세가 굉장히 부족해졌단 말이야. 왜냐면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했고 너도 나도 전세로 살았고 당연히 그래서 전세 수요가 올라가서 전세가가 비싸졌는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솔직히 이따구로 굴러가도 전세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왜? 전세가 비싼 게 문제가 아니야. 전세가 있어야지 갈 거 아니야. 근데 여따 대고 사람들이 뭐 해결될 거다? 뭐 괜찮아질 거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나? 아니 사람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깔세로 살든 자기 집에 살든 내 보금자리는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새들도 둥지를 짓고 사는 판에 근데 지금 전세가 없잖아. 우리 서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주거 형태 중에 하나가 전세잖아. 그럼 전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살 수밖에 사잖아. 없지. 이걸 내가 몇 달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결국 지금 기사화되고 나오고 있잖아. 살 이거 수밖에 없으면 매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네. 그치. 이거는 뭐 내가 실력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기본 상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제일 흔히 하는 실수야. 사람이 내가 지금 당장 사는 집이 해결돼 있잖아. 월세로 살고 있거나 전세로 살고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이 필요할 거란 생각을 안 해. 신혼부부나 뭐 이혼이나 이민이나 아니면 이제 애들 세대 분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모든 도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꾸준히 집이 필요해. 이거는 대한민국 그 시세 40년 가까운 그 그래프에 나와 있어. 왜냐면 새 아파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여태까지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됐을 때 다 텅텅 비어 나가거나 집이 텅텅 비어서 아파트 값이 안정화됐거나 이미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 아파트는 계속 필요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 왜? 자긴 자기 집이 있거든. 그거 아니지. 집이 계속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맞게 공급을 해줘야 돼. 이때 공급이 뭐뭐가 있느냐? 공급이 한 가지가 아니야. 초보자들은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야. 그게 대다수가 아니야. 물론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것도 오케이. 택지 있지. 재개발, 재건축도 새 아파트 공급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는 구축. 이렇게 살던 아파트가 나와야 돼. 그것도 공급이야, 누군가한테. 그리고 또 하나, 전세, 월세. 살 수만 있으면 장땡이란 말이야. 자, 지금 새 아파트 분양 어렵지. 왜? 분양가 상한 제한하니까 건설사가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지금 모르지만 건설사가 지금 집을 짓고 싶어 하지 않아. 건설사가 왜 존재할까? 우리를 위해서 복지하려고? 천만의 말씀. 걔네는 돈 못 벌면 문 닫아야 돼. 걔네 망하면 사람들이 눈이나 하나 깜짝하나? 그냥 놀려나 먹지? 그러니까 건설사도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돈이 안 되면 안 해. 근데 점점 돈을 못 벌게 하잖아. 그럼 안 지을 거야? 재개발, 재건축을 맡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구축은 세금 때문에 못 팔아.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세금 무서워서 팔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집을 가진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의 주장이야.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이 무서워서 팔지 않아. 물론 지금 법인세, 법인의 종부세처럼 6%인데 이제 농특세 합치면 7.2%지. 말도 안 되는 어떤 과세가 이루어지면 무서워서 팔 수도 있어. 그건 내가 인정하는데 개인한테 그런 과세를 지금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무서워서 팔까? 아니란 말이야. 안 팔아. 걔네는 버티거나, 왜냐면 집을 팔고 새로운 걸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판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집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때 팔아. 보상이 주어질 때. 내가 이 집을 팔아서 이만큼 많이 벌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될 때 판단 말이야. 근데 무서워서 팔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알아.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집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의 패턴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과세를 많이 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 이렇게 부과된 세금을 전가해버려. 세입자한테 특히 많이 전가를 하지. 아니면 다음 자기 집을 살 사람한테 전가를 하지. 주로 이렇게 돌아왔어. 왜냐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세금 내다 한번 죽어봐라 얘기를 하는데, 물론 현금이 없는 분들은 세금을 못 내서 집을 파시겠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상해나 홍콩의 월세가 왜 이렇게 비쌀까? 말이 안 되게 비싸거든. 왜 이렇게 비싸냐면은 세금이 그만큼 비싸. 전가야. 그래서 이 전가하는 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입자한테 자기 세금을 늘렸을 때 월세를 전가 못하게 하면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게 미국의 할렘가야. 집을 버려버린단 말이야. 뭐냐면 집주인들이 움직이는 패턴은 부를 가진 사람들의 패턴은 똑같아. 세금을 전가하고 전가가 안에서 플러스가 마진이 안 나면 포기해버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세금을 때리니까 집을 헐값에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건 잘 이루어지지가 않지. 그러니까 더 이상 매물도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임대3법 때문에 똑같아. 임대3법이 통과가 되니까 전세를 놓는 메리트가 없잖아. 사실은 전세를 놓으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메리트가 더 이상 없단 말이야. 그러면 세를 더 이상 안 놓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세 물량이 없어지겠지.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세도 더 이상 없단 말이야. 그럼 전세도 없지. 전세가 없으니까 덩달아 월세도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신축도 없고 재개발도 없고 구축도 못 나오고 전세도 못 나오고 월세도 못 나온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 집 개수가 똑같은데 이게 말이 되냐? 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집 개수가 그대로 똑같은데 요게 요렇게 움직이고 요게 요렇게 움직이는 게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얘기 나왔어. 빈집세 도입하겠다. 집을 비워놓으면 세금을, 과징금을 먹이겠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 빈집세를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정부가 모니터링 하니까 빈집이 늘고 있거든. 집주인이 집을 그냥 비워버리는 거야.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아무도 못 살게 그냥 딱 비워놓는 거야. 왜? 한번 임차인을 들이면 팔 수가 없으니까. 손해가 너무 심하니까. 입주 가능한 물건이랑 불가능한 물건이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싫은 거야. 자, 이게 이미 한국에 처음 일어난 현상일까? 아니, 유럽의 주요 국가랑 미국의 주요 집들은 다 비워져 있어 지금. 그래서 어큐펀시라는 단어가 있어. 그래서 한국은 어큐펀시, 빈집이 엄청 그 퍼센테이지가 낮아. 뭔 뜻이냐면 우리가 집을 보러 가잖아? 그럼 한국은 집이 비어있는 게 없어. 근데 미국 드라마나 유럽 드라마 보잖아? 그럼 집 보러 가면 신혼부부가 집이 비어있지. 그거야.
집이 비어져 있어야 팔 수가 있단 말이야. 한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럼 집은 더 부족해져. 왜? 어키펀시가, 내추럴 어키펀시가 더 올라가니까.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빈집세를 갑자기 왜 매기다 그러겠어. 집이 비어가거든. 근데 그거는 집이 남아 들어서 비어지는 게 아니야. 자본주의야, 명의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주인들의 고의적 빈집이야. 그거는 막을 길이 별로 없어. 막을 길이 없어. 우리가 길 가다가 우리가 길거리에 차가 계속 서 있어. 내가 6개월 동안 다녔는데 그 차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다고 내가 그 차를 가질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쩔 수 없어. 못 써. 그 차는 누군가의 것이고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빈집이 늘고 있지만 사회적 낭비일 뿐 그게 가격 하락의 요인은 못해. 오히려 더 비싸게 팔걸. 여러 가지를 통틀어 봤을 때 사람들이 지금 김포의 아파트를 사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왜냐면 이게 쥐어 짜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나마 맨 마지막에 선택할 곳이 몇 군데 안 남으면 글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김포만 이렇잖아. 광역시나 지방도시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뭐 지금 경기가 좋고 이래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아니야.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상승이야, 내가 봤을 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난하기 전에 이 현상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멈출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 현상이 멈추려면은 그러니까 구축에 대한 매매 물량이 늘어나고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신축 물량이 늘어나면 다 끝나거든, 이거는. 근데 아파트의 단점이 뭐냐면 오래 걸려. 신축을 할래도 몇 년이 걸리고 재개발을 할래도 몇 년이 걸리고. 다만 구축이 나오는 건 금방 나올 수 있어. 전세도 금방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시간이 걸리는 것들인데 지금 그쪽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럼 앞으로 더욱더 집은 부족해질 거야. 그러면 아마 저 뒤편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에 이래.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아파트 다음에 저런 주택까지 영향이 뻗칠 거야. 저걸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강신도시를 보러 나와 있지만 한강신도시가 어떤 호재를 갖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네이버 지도 보면 다 나온단 말이야. 우린 지금 그걸 보러 나온 게 아니야. 내가 말한 현상이 현장에서 진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러 나온 거야. 그게 아니면 한강신도시에 지금 이런 갑작스러운 호가 상승, 그리고 실거래가도 상승하고 있거든. 이건 설명할 길이 없겠지. 왜냐면 한강신도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살기 엄청 좋은 지역이 될 수는 없어. 그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내가 말한 이론이 맞고 시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론이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그걸 근간으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른 지역에 어디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온 거야. 이런 임장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나와서 와 좋다 이러고 가봤자 남는 건 없어. 일단 우리 임장해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알겠습니다. 우리 피디님 감사드리고. 팔 아파 죽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만 찍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